안녕하세요. 수익률이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호입니다. 저기에 제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수익률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매 강의는 그제에 이어서 어제 제가 좀 바빠서 못 찍었습니다. 그제는 제가 낙찰 이후 7일이 경과하기 이전, 오늘은 7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제도적 구제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월 20일 날 낙찰 받았는데 3월 27일 날 오후 2시 정도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겠죠.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때까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민사집행법 제121조 2 신청에 대한 제도로 규제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3월 27일 오후 2시 매각 결정 허가가 나온 이후 민사집행법 121조의 이의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이겠죠. 이때 구제를 받는 제도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입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129조와 동법 제130조를 근거로 즉시 항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를 근거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든 신청하는 방법에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똑같은 절차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생소한 단어인,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항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고란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그 결정을 내린 바로 상급부서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조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법원 구조는 하급심이 있고 그 최하급심 상급부서로 고등법원, 고등법원의 상급심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급심이 단독판사 관할이라면 그 상급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그 합의부의 상급부서는 고등법원이 되지 않고 바로 대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 경례는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이므로 그 상급 법원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에서는 항고심은 합의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부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재항고라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 항고의 종류를 알아보면 항고는 일반 항고가 있고 특별 항고가 있는데, 다시 일반 항고는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습니다.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그 사유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이고, 반면 즉시 항고는 일주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 기간 준수 의무가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유가 민사집행법 제129조 즉시 항고 조문에 나오는데, 동법 130조에는 항고 조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특별히 달리 볼 것은 없고, 일단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문을 가지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조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박시우가 좋아하는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조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은 매각 여부, 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응과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0조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조문에는 1항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가 있고, 2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각호의 사유의 1항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4항에서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 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항에서는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이 나와 있고, 6항에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7항에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에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가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항에서는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6항 또는 7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를 제가 다시 세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상고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보호자관이 내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낙찰자 입장에서 그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보면 121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조문에서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어느 한가운데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는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는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호는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3호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고가 매수 신고를 내서 매수 신고를 한 때. 4호는 채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채고가 매수 신고를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5호는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언제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질 때. 7호는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7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법원에 즉시 항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4일 날 낙찰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7일이 지난 11일 날 오후 2시까지 이런 사유를 알게 되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매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뭐죠?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항고 사유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51조 재심 사유 조문에 나옵니다. 조문 1항에서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호 법률에 따라서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없는 법관이 관여했을 때. 3호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수요에 흠이 있을 때. 다만 60조 또는 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때. 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을 방해받을 때. 6호 판결이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것일 때. 7호 증인, 감정인, 토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라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판단을 누락한 때. 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이전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마지막 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가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블로그글로 한 번 더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해서 알아보았고, 나중에 항고 사유를 쓰면서 이런 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항고를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항고 보증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뭐든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일단 항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인 경우에도 매각 때문에 10분의 1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낙찰이 2억 원에 되었다면 보증금을 2천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원이 즉시 항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항고를 제기하면 일단 법원 경매 절차에서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확정 효력이 차단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는 그 대금 납부가 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여야 채권을 배상할 수 있고 채무자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여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인데, 누군가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를 하여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지연시키면 이런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한 담보죄로 일정 보증금을 공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한 보증금 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재량의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변론으로 말을 해드립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항고인이 2명인 경우 항고인별로 항고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대하여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판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6마 513의 민사집행법 제130조 3항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 허가 결정에 복불하여 불복하여 죄송합니다. 불복이 복불이 복불복이냐 불복을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음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의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유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을 불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 2인 이상인 경우에 그들이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고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항고를 하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민사집행법 제130조 사항 규정을 보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하란 항고장에 적혀있는 주장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 항고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고 보증금에 관한 보정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판례를 보면 2006만 513에 나오는데 항고장의 민사집행법 제130조 사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는 법원이 최근에 개정한 즉시항고와 보증금에 관한 예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규는 제민 95-2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했는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제목의 예규입니다. 이 예규의 목적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 요령과 그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 송부 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예규 3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처리 조문을 보면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 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조를 보면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신청이 있는 경우 중에는 보증 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 등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는 경매 절차의 진행 조문인데 보증 제공 증명서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4조 2항 5호 및 6호 각 호 서류를 등본하여 경매기록 원본에 편찬하고 그 경매기록 원본을 그대로 이후에 경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고가 기각된 경우는 납부한 보증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채무자 및 소유자 간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에 사람이 한
제3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이율은 제130조 7항과 법 제13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율은 연 1할 5푼으로 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해보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항고를 하면서 제공한 항고 보증에 대하여는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없고 그 이해 사람은 항고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반면 이런 항고 보증금도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면 당사자들에게 모두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상 절차를 이용하여 경매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법으로도 이 제도가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 규칙상 이의신청의 선택과 사법보좌관 규칙 관련 판례 이에는 블로그로 대신을 하니까 제가 오늘 찍은 동영상 강의와 함께 복습을 하셔서 반드시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하고 몇 차례 언급하고 하지만 이런 제도에 대하여는 일반 경매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어느 정도 선수급도 알 수가 없죠. 왜? 조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을 못합니다. 자기들도 모르니까. 이렇게 꺼내서 꺼려하는 경매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경매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임하길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저 박시훈은 제가 아는 모든 많은 분들과 경매에 걸쳐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임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해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수익이 필요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날씨가 풀렸지만은 바람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얼굴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